식사들 하셨습니까? 전 시간에는 오토바이 선택하는데 초보가 타기 좋은 무게, 그리고 발판 놓는 스텝, 그리고 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초보를 벗어나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가게 되죠. 장거리 라이딩은 처음에는 100km, 200km씩 타다가 300km, 500km, 600km, 700km 이렇게 거리를 늘려나가게 되는데요. 요게 100km에서 200km 넘어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0km에서 300km, 그리고 300km에서 500km, 500km에서 600km, 그리고 600에서 700km 이렇게 좀 늘려가면 되는데, 사실 하루에 600km에서 700km 타기는 상당히 고단한 일이죠. 예, 체력적으로도 무지하게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고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할 때는 안전장구는 필수죠. 헬멧, 라이딩 자켓, 부츠, 글러브, 그리고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글라스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은 보통 헬멧에 이제 선바이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낮에 오랫동안 햇빛에서 달리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녁 때 들어오면은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브레이크나 구동계, 공기압, 전기장치, 뭐 배터리나 깜빡이 등 뭐 이런 것들 항상 외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오토바이를 오래 타기 위해서, 뭐 제가 장거리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600에서 700km 정도를 장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라이더의 체력입니다. 100km를 오토바이를 탄다고 한다면은 자전거 한 30km 정도 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전거를 같이 타본 결과로서는. 그리고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은 제일 아픈 곳이 어디냐면은 목, 어깨, 허리, 다리 이렇게 아픕니다. 예. 온몸이 다 아프죠. 사실은 온몸이 다 아파요. 한 5, 600km 정도까지는 그냥저냥 체력으로 버텨서 탈만한데 한 700km 더 되면은요, 저녁 때 들어오면 깔아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좀 웨이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오토바이 타는 것도 한번 2, 300km 정도 타는 거야, 막 가볍게 타는 거야.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장거리를 타기 위해서는 진짜 체력전이거든요. 진짜 체력전이에요. 갔다 오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혓바닥을 질질 끌고 온다고. 예, 그 정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오토바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토바이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맞는 오토바이 그 핸들 높이나 아니면은 뭐 허리 포지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스텝 포지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핸들바와의 거리예요. 통상 이제 수동 오토바이를 타면은 양손이 다 저린 거는 뭐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크러치나 악셀레다지를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요즘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가 있다고 해도 크러치를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손이 저리거나 뭐 손에 힘이 없어가 나중에는 크러치가 안 잡힐 정도로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F차나 R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리고 핸들바가 낮습니다. 높이가. 예, 핸들바 높이가 낮다 보니까 엎드려 타게 되죠. 이래 돼 버리면은 손목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핸들바가 낮고 좀 손목으로 몸에 체중을 떠받칠 수밖에 없어요. 크러치 잡고 악셀달질도 하는데 손목에 체중까지 실리면은 손목이 정말로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다 보면은 목도 아파요. 그리고 팔에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접혀 있죠. 예, 백스텝, 리어 스텝인 스텝 때문에 다리도 접혀 있기 때문에 다리도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 R차나 F차들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시트가 되게 얇아요. 얇다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배겨서. 그래서 장거리를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투어링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약간은 포지션이 핸들이 F차나 R차보다 높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약간 내리가 있고 또 핸들이 좀 약간 멀어서 팔을 쭉 펴고 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과 어깨가 굉장히 아픕니다. 제 오토바이도 사실은 크루저가 생긴 건 크루저인데 기본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은 투어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핸들이 약간 높기는 한데 앞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팔을 쭉 펴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허리는 그렇게 많이 아픈 편은 아닌데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고 다행히 포워드 스텝이라서 다리는 안 아픈데 통상 투어링들은 거의 백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들 스텝이라도 약간 뒤로 물러난 미들 스텝이기 때문에 허리하고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리가 아픈 경우는 하이웨이 패그 같은 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핸들이 나 쪽으로 너무 가깝게 와서 허리가 약간 뒤로 넘어간 자세일 때 상당히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핸들이 너무 가깝게 오다 보면은 허리가 뒤로 넘어가면 허리가 아프니까 대부분 이제 안장 뒤에다가 등받이를 많이 설치하시죠. 등받이를 설치해서 허리를 기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투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 포지션에 되게 민감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포지션이 R차나 F차처럼 이렇게 핸들이 낮고 멀면은 결국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근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허리 근력도 떨어지고 팔 근력도 떨어지고요. 젊었을 때 20, 30대 때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40, 50대가 되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타기 위한 포지션을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을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 근육을 평소에 쓸 수 있는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프게 돼 있어요. 특히 아픈 곳이 이제 목하고 어깨, 손목 이런 데가 많이 아프게 되죠. 결국은 이런 포지션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오토바이에 20, 30대에는 맞춰서 탔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오토바이에다가 내 몸을 맞췄다고 하면은 40, 50대가 넘으시면은 결국 몸에 오토바이를 맞춰야 돼요. 거꾸로. 그 방법밖에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BMW를 좋아하는데 BMW 뭐를 좋아한다. 근데 앉아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할리를 좋아했는데 할리를 타보니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할리를 비견한 예로 들면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한참 인기 있는 팻보이나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40, 50대가 타기에는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핸들도 멀고요. 그리고 발판도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포워드 스텝인데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이웨이 패그를 다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다리를 쭉 뻗어야 돼요. 왜냐면 오토바이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에 맞춰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 놈들 몸에 맞게 나오다 보니까 다리를 쭉 뻗어야만이 간신히 스텝에 다리가 닿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도 핸들도 멀어요. 그러니까 상체도 앞으로 끼우러져 있죠. 몸이 접혀서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C자로 접혀서 타는 건데 접힌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가볍거나 그러면은 그래도 좀 탈만한데 오토바이도 굉장히 무거워요. 350km 이상 나가는 오토바이에다가 뒷타이어가 240mm입니다. 그걸 튠업 해갖고 320mm를 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240mm 타이어에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어요. 1700cm 가까이 돼요. 거의 국내에 나오는 오토바이 중에 거의 최고 길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면 선회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코너링이 힘들고 유턴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진으로 장거리를 가기에는 그냥저냥 탈만한데 어디 코너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강원도권이라든가 지방의 국도를 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오토바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맞춰보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안 타보고도 오토바이를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뭐라고 읽어야 되네. 에고노믹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어요.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고정 댓글란하고 설명란에다가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첨부를 해놓으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이프릴리아부터 뭐 바자, 뭐 베넬리, 비모타, BMW 뭐 쭉 해갖고 할리 데이비슨, 혼다, 야마하 뭐 이렇게 쭉 다 있죠. 뭐 저 지구상에 있는 전 모터사이클의 오토바이의 그 오토바이가 다 있지는 않은데 대충 있을 건 있습니다. 한국가 보겠습니다. 한국가 보면 이제 데이스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있죠. 대림이 있고 한국 거에 대림이 있고 효성 것도 있네요. 예, 효성 2009년식 GV650이 있는데 요게 GV650이 미라주 650이거든요. 근데 요게 업데이트가 아마 2014년도인가 아마 15년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최신형 버전들은 없는데 일단 미라주 650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에 이제 여기 바이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핸들바 뭐 라이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뭐 풀업백 뭐 앞으로 당겼다 늘렸다 뭐 시트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영어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으시면은 요거는 매트릭을 반영할 것이냐 가치를 반영할 것이냐 근데 뭐 그냥 예스 해놔도 돼요. 그리고 풋피트 그라운드는 뭐냐면 땅바닥을 짚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타는 포지션을 볼 것이냐 노에스가 이걸로 구별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죠 화면이. 예. 그리고 뭐 센터 이미지 온 시트 뭐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예. 별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노로 해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핸들 끼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팔 끼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쭉 뻗어질 거냐, 근데 그냥 100%는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트 센터에 앉으면은 이 자세예요. 예. 그리고 프론트 앞쪽으로 앉으면은 이 자세, 백으로 앉으시면 이 자세.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밑에 자기 키를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183이거든요. 6비트로 돼 있고 인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랭이 끼리기예요. 땅바닥부터 이 가랭이까지 길이기가 82cm 정도 됩니다. 지금 인치를 표현해서 그러는데 요거로 조절을 하시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 트윈 시트고가 지금 아마 850 가까이 될 거예요. 34인치니까 850 가까이 되는데 850에 아프리카 트윈 183이 탔을 때에 키가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뒤꿈치가 뜨죠. 앞꿈치는 완벽하게 닿는데 다리도 이렇게 약간 거의 기역자 다리고요. 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보면은 뭐 이거는 뭐 거의 되게 편안한 자세가 되죠. 알차 같은 경우도 34, 한 830 정도 되는데 지금 뒤꿈치가 약간 뜨죠. 제 키에서도. 예. 좀 뭐 다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183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인심이 한 뭐 85에서 90은 돼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다리가 82cm밖에 안 돼갖고 뭐 뒤꿈치 약간 뜨는 편이죠. 뭐 센터로 앉으면은 프론트로 앉으면은 땅바닥에 닿기는 하는데 예, 백으로 앉으면은 약간 뜨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게 되면은 다리가 상당히 많이 굽혀지죠. 네, 거의 뭐 한 30도 가까이 굽혀지고 허리도 굉장히 많이 굽혀지고 있죠. 예, 이게 할리 거하고 비교한다면 할리는 허리가 빳빳하게 섰죠. 그리고 팔이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건 뭐냐면은 허리가 뒤로 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넘어가면은 결국은 허리가 좀 아프겠죠. 효성 거를 보면은 효성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실제 효성 거는 팔이 좀 펴지고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허리가 조금 약간은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트가 한 650, 670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데, 네. 약간 좀 구부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혼다 골드윙을 한번 보면요. 혼다 골드윙 18년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편안하죠. 한 700 정도 되는 건데 30점
예, 780 정도 되네요. 시트고가 780인데 뭐 다리 편안하게 갔고요. 그리고 포지션도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포드 쪽 포지션이 기역자가 조금 넘죠. 예, 약간 다리가 앞쪽으로 좀 나가는 포지션인데 되게 편안하죠. 예, 이렇게 포지션을 본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알차하고 골드인하고 지금 그림으로 비교가 되는데 그냥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신저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뒤에 사람이 탔을 때 어떻게 앉혀져 있느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시트 포지션이나 아니면 다리가 닿는지 안 닿는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요걸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과거에 타봤던 오토바이들에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맞아요. 예, 거의 맞아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으로서 대충 예측이 됩니다. 팔 포지션은 약간 다르긴 한데, 왜 그러냐면 팔 길이를 조정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팔 길이는 조금 틀려요. 근데 다리 길이하고 인심 때문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발 착식성을 알아보는 거는 거의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하기 위해서는 진짜 오토바이가 편해야 돼요. 오토바이가 불편하면요, 장거리 가면은 진짜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시간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그리고 거리상으로 100km에서 130km에 한 번씩은 쉬고 가거든요. 예,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식을 안 하고 그냥 냅다 내달리면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막 목이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숄더 체크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렸을 때, 출발하기 전 중간에 쉬엄쉬엄 갈 때 반드시 몸을 풀어주세요. 어깨도 풀어주시고 손목도 풀어주시고 목도 풀어주셔야지만이 중간에 이제 신호등이나 이런 데 쓸 때도 손목이나 아니면 목, 어깨 등을 풀어주셔야지만이 장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모가지 돌리고 그러잖아요. 어깨 돌리고 막 허리 돌리고 그러잖아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풀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장거리를 가시기 전에 체력적인 라이더의 체력도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맞는 오토바이가 어떤 건지 그 오토바이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안전장구류는 꼭 하고 하세요. 정말로 진짜 풀페이스 하이바는 못 쓰더라도 그 수박 껍데기 같은 하이바들 그런 거 쓰고 오토바이 타지 마시고요. 특히 조끼 같은 거, 날 더워지면 조끼만 입고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다치면은 후회합니다. 후회. 자, 오늘은 장거리 라이딩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요새 라이딩하기 좋은 시절이죠. 여러분들 안전 라이딩, 나이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